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피싱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피싱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평소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이스 피싱에 나오는 피싱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볼 피싱과 같아요. 피싱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일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믿을만한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 진행할 프로젝트에서는 링크가 피싱 웹사이트에 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에 연결되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훈련시켜 볼 거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URL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준비해 봤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용어들은 피싱 웹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속성들이에요. 이런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나 주소를 적어 볼 텐데요. 자, 주소가 정말 길죠? 주소가 너무 길어서 한 줄로 못 쓰고 두 줄로 썼어요. 선생님이랑 지금 총 5가지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포트 넘버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포트 넘버는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고유 번호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이 포트 번호는 정확히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말해요. 433 적힌 것이 보이나요? 이 부분이 포트 넘버예요. 포트 넘버는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번호가 80이랑 위에 나와 있는 443이 있어요. 만약 웹사이트들이 다른 번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번호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표준 포트 번호 외에는 피싱 웹사이트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알아볼 것은 골뱅이가 보이나요? 이 골뱅이 뒤에 someaddress.com이 보일 거예요. 이는 우리를 호스트라고 불러요. 호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개별적인 IP 주소를 가지는 시스템을 말해요. 총 2가지 종류가 있어요. IP 주소라고 불리는데 이 IP 주소는 점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4.2074.246 이런 것들 주소를 본 적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IP 주소라고 불러요. 또 다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불리우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이를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머신러닝 패키지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이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것들은 IP 주소를 조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들이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호스트는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IP 주소,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선생님이 밑에 주소창을 하나 띄우는데 이 주소창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조회해 볼 수 있고 도메인 네임 등록 만기 되기 전에 도메인 네임이 언제 등록되었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 골뱅이 앞에 것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시크릿 월드가 보이나요? 이 시크릿 월드는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불러요.
패스워드는 즉 비밀번호인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요. 만약 지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알아볼 것은 이 앞에 BOB라고 적힌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를 유저네임이라고 불러요. 이는 위에 설명한 패스워드와 동일해요.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만약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웹브라우저는 유저네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알아볼 것은 프로토콜인데 맨 앞에 이 부분을 얘기해요. 프로토콜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위에 나와 있듯이 HTTPS와 HTTP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HTTPS는 보안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결국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HTTP는 안전하지 않은 연결을 뜻해요. 그래서 HTTP가 적혀 있으면 피싱 웹사이트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UR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리디렉션이에요. 가끔씩 웹주소가 친구들에게 또 다른 웹주소를 보낼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A라는 웹주소를 방문했는데 B라는 웹주소를 가진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처음 A라는 주소가 리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리디렉션 같은 걸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바로 URL의 진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서예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A라는 주소를 우리는 봤는데 접속을 하니 B로 갔어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리디렉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세부사항 속성들에 리디렉션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숫자로 1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A라는 주소를 들어갔더니 B라는 주소를 거쳐서 C라는 주소를 또 거쳐서 D라는 주소를 거쳐서 최종 우리 목적지인 E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디렉션이 총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디렉션은 4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선생님이 지금 밑에 주소창을 하나 띄웠어요. 이 주소가 보이나요? 그럼 접속해보세요. 지금은 막혔는지 다른 사이트가 나오지만 원래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처럼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러분이 보기에 피싱 웹사이트 같아요? 아니 안전한 웹사이트로 보이나요? 사실 이 사이트의 URL은 피싱 URL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기 포트 번호가 나와 있지 않지만 80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은행 웹사이트는 안전한 표준 포트 번호 443을 쓰고 있지요. 그 다음 호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도메인 네임이 www.josueij 이 부분이 보이나요? 이는 진짜 아메리칸 은행의 공식적인 도메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유저네임이에요. 여기 유저네임은 골뱅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웹 서버는 이것을 무시할지라도 여기 보듯이 이와 같은 유저네임을 넣는 것은 웹 주소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트릭입니다. 프로토콜을 보면 프로토콜은 맨 앞에 있는 HTTP겠죠? 아까 말했듯이 프로토콜은 HTTP와 HTTPS가 있어요. HTTP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안전하지 않은 연결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피싱 웹사이트라고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친구들은 컴퓨터가 이런 URL이 피싱 웹사이트일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해볼 피싱 프로젝트가 컴퓨터를 훈련시켜서 URL이 피싱 웹사이트일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신러닝 for Kids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친구들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로그인을 눌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눌러서 접속을 해줍니다. 물론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행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프로젝트 여러 개 다루어서 저장을 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인을 해줍니다.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선생님이 아까 연습한 게 있죠? 이걸 삭제해 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수가 최대 3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삭제하고 공간을 만들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카피 템플릿을 누를 겁니다. 그런 다음 영어로 피싱이 적힌 템플릿을 찾습니다. 찾았나요? 자, 여기 영어로 어떤 글이 적혀 있죠? 선생님이 영어로 적힌 이 부분을 요약해서 해석하자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들이 피싱 웹사이트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서 피싱 링크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식은 이번에 숫자로 하고요.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밑에 여러가지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는 머신러닝 모델이 피싱 URL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 위한 속성들이에요. 이것들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우리는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되는데요. 앞으로 진행을 할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프로젝트는 친구들의 시간을 절약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 했던 타이타닉 기억나나요? 타이타닉도 템플릿을 이용해서 했죠? 그랬더니 훈련에 생존자와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의 훈련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 훈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훈련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샘플 훈련 데이터는 총 1000개의 URL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갖고 있어요. 현재 데이터를 보면 2개의 레이블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 500개씩 데이터들이 있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레이블을 보면 피싱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피싱 URL로 예측이 된 것들입니다. 그 옆에 세이프라고 적힌 레이블은 안전한 URL로 예측된 500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데이터를 볼까요? 이 하나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적혀 있어요. 총 8가지 적혀 있는데요. 이 8가지 세부사항들, 즉 속성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드레스 타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 타입은 주소 유형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는 호스트를 나타냅니다. 아까 호스트는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IP 주소와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이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흔치 않아요. 가끔씩 웹주소에 대한 최종 목적을 숨기는 데 사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IP 주소가 적혀 있다면 피싱 URL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DNS 네임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이것은 도메인 네임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URL length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URL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URL 길이는 3가지 길이 분류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는 54글자 이하,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54글자에서 75글자 사이, 그 다음에는 75글자 이상이 있어요. 이메일에서의 피싱 URL들은 길면 길수록 숨기는데 더 쉽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2개의 문장을 들려줄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은 수박입니다 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은 검은 줄과 초록색 줄로 이루어져 있고 속은 빨갛습니다. 여름에 주로 먹는데 수분 함량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자주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두 개의 문장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 거죠? 맞아요, 수박이에요. 이렇게 길게 쓰면 끝까지 읽어보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PC URL들은 길면 길수록 숨기는데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피싱 URL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쇼트닝입니다. 쇼트닝은 앞에서 언급한 리디액션과 유사합니다. 실제 최종 접속할 웹 URL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짧게 해서 확실하게 어디로 접속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쇼트닝에 no 말고 yes로 적혀 있으면 피싱 URL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includes 골뱅이인데요. 이 골뱅이 앞에 URL 구성에서 말했듯이 원치 않으면 안 써도 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적혀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진 합법적인, 즉 안전한 링크들은 드뭅니다. PC 링크는 많은 유저들이 골뱅이 앞에 있는 것들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PC 링크들은 거기에서 가짜의 웹주소를 넣습니다. 즉, 골뱅이를 포함하고 있다면 no가 아닌 yes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는 피싱 URL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트 넘버입니다. 포트 넘버는 아까 표준적인 80과 그 다음에 443이 있고 그 외에 웹사이트들이 원한다면 다른 숫자를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비표준 번호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피싱 URL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탠다드라고 적힌 것은 80이나 443을 쓴 경우고 non-std라고 쓴 것은 비표준 번호, 즉 80과 443 이외의 숫자를 쓴 거입니다. 이렇게 non-std라고 적힌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피싱 URL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도메인 age입니다. 즉 도메인 나이를 나타내는데요. 6개월 이하냐 아니면 이렇게 older이냐라고 표시가 됩니다. 6개월 이하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6개월 이상은 older이라고 영어를 표기를 하는 거지요. 피싱 웹사이트들은 빠르게 보고되어지고 발견되기 때문에 PC 공격자들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고 새로운 도메인들을 등록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피싱 웹사이트보다 합법적인, 즉 안전한 도메인이 더 오랜 시간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6개월 이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피싱 URL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디액션을 알아볼 건데요. 리디액션은 앞에서 말했듯이 한 번을 거치면 1, 4번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4라고 숫자를 적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4보다 크거나 리디액션이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리디액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단계를 거쳐 진짜 정착력인 URL로 간다면 피싱 URL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4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피싱 URL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도메인 레그라고 적혀 있어요. 도메인 레그는 수년 동안 등록이 되어졌는가, 즉 곧 만료될 예정인가를 뜻하게 되는 거죠. 이는 expiring과 그리고 not으로 구분이 됩니다. expiring은 다음 해의 만기 예정이란 뜻이고 not은 다음 해의 만기 예정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피싱 웹사이트들은 빠르게 보고되고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메인 이름을 짧은 기간만 등록합니다. 여기서 비용을 절약하기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도메인 이름을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파이어링이라고 구분이 되면 피싱 URL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성이 높고 큰 조직들은 몇 년 동안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8가지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생각할 시간을 10초 줘볼게요. 한번 이게 피싱 웹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게 피싱 웹사이트라고 판단했나요? 아니면 피싱 웹사이트 아니라고 판단을 했나요?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주소 유형은 도메인 네임이랑 IP 주소가 있다 했는데 어떤 것이 더 피싱 웹사이트의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쵸, IP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안전한 걸로 확인을 할게요. 안전. 자, 그 다음에 URL의 길이인데 길이는 총 3개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54글자 이하, 54글자와 75글자 사이, 그 다음 75글자 이상인데 길면 길수록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피싱 URL로. 그래서 얘는 우리는 피싱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shortening. shortening은 yes 아니면 no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shortening은 yes라고 적혀 있으면 피싱 URL로 의심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를 안전하다고 보고, 자, 골뱅이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는 피싱 웹사이트를 넣는데 사용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오히려 yes라고 되어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P로 적을게요. 근데 포트 넘버는 표준과 비표준이 있어요. 근데 이건 표준을 썼기 때문에 안전하죠. 도메인 나이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order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안전. 그 다음에 radiation인데 radiation은 숫자가 작을수록 피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전한 걸로 파악을 할게요. 자, 도메인 레그는 이제 expiring이 되어 있는데 이는 expiring과 not이 있어요. 근데 expiring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싱의 확률이 있다고 했죠. 그럼 피싱의 확률이 1개, 2개, 3개나 있으니까 우리는 피싱 URL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이게 피싱 URL에 대한 속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더 많은 피싱 URL을 알고 싶다면 선생님이 지금 밑에 자막으로 써준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미 미리 접속을 했는데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에 수많은 URL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보고되어진 피싱 URL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요소 때문에 피싱 URL이라고 판단이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여러분이 피싱 프로젝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8개 속성들은 단지 우리가 시작해볼 프로젝트에 대한 샘플들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여러분은 더 나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속성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머신러닝 for Kids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8개의 속성을 배운 것을 토대로 프로를 내려서 이게 왜 피싱에 속하는지, 이게 왜 세이프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로 클릭합니다. 학습 및 평가를 클릭합니다. 자,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보세요 라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볼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누릅니다. 이번에도 Copy Code to Run Your Computer를 누릅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이전에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가진 적이 없다면 너는 이걸 우선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적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린 따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 밑에 API 키가 보이나요? 이 API 키는 여러분의 머신러닝 모델 접근을 위해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 비밀 코드입니다. 패스워드와 같으니 공유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선생님이 아래 자막에 보여주는 웹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저번에 선생님한테 OS 게임 할 때와 유사하죠? 자, 이번에 클론 or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칩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뒤에 우리는 압축 풀기를 할 겁니다. 이제 압축 풀기를 할 장소를 설정해 줄 건데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전부 파이썬이라고 이름이 적힌 폴더에 저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거기에 압축을 풀게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된 게 보이나요? 그럼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 보이나요? 피싱 샘플 마스터? 이것을 누른 뒤에 우리는 run test.py를 눌러줍니다. 이것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할 파이썬 코드들이에요. 자, 이 코드를 하기에 앞서 선생님과 두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설치할 게 뭐냐면 requirement.txt와 view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돋보기를 누른 뒤에 cmd를 검색해서 열면 이런 화면이 떴었어요. 이런 화면에서 우리는 뭐 pip, install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여러 가지를 설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서도 해도 되지만 터미널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터미널에 설치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금 피싱 샘플을 어디다 저장했었죠? 그래요, 파이썬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을 설치할 때는 꼭 저장된 장소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저장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요 위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주소가 떠요. 이동 경로가. 우리는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복사를 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저장 장소 이동 경로를 바꿔줄 텐데, 이동 경로 바꿔주는 방법 기억나나요? CD를 누르고 띄우고 컨트롤 V로 복사를 한 걸 붙여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장되는 이동 경로가 바뀐 게 보이나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requirement랑 그리고 view를 우리는 설치를 할 거예요. 자, pip install 그 다음에 -r requirements txt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뜨죠? 오류가 떴어요. 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휠을 먼저 설치를 할게요. pip install 그 다음에 wheel 그랬더니 여기 successfully installed라고 보이나요?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pip install -r requirements txt를 설치를 해볼게요. 아, 선생님은 저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되었죠. 여러분은 먼저 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requirement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자, 일단 이 터미널이 지저분하게 보일 때는 어떤 걸 쓴다고 했죠? CLS를 써서 깔끔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여기 API 키가 지금 비어있죠? API 키는 패스워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절대 공유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머신러닝 for K죠 홈페이지에 가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서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DEF라고 적혀있네요. 함수를 선언합니다. 체크 URL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변수를 지정해 줬는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8가지 속성들이에요. 주소 유형, 뭐 도메인 네임 아니면 어떤 게 있었죠? IP 주소, 그 다음에 URL 길이가 길으면 피싱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쇼트닝이 되어 있으면 피싱 URL로 의심할 수 있고, include 그 다음에 골뱅이죠. 그게 yes라고 적혀 있으면 우린 피싱 URL로 볼 수가 있고, 포트 넘버 표준과 비표준으로 있었죠. 표준은 80과 443. 그 외의 숫자는 비표준으로 본다 했죠. 그 비표준은 우리가 피싱 URL로 볼 수가 있고, 도메인 에이지. 자, 도메인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히려 6개월 이하다, 6months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이를 피싱 URL로 의심해 볼 수 있고, 리디액션. 자, 리디액션은 yes이면 피싱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메인 레그. 자, expire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는 피싱 URL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프린트를 할 거다. 그럼 이 함수에 들어가는 어드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과정을 거친 뒤에 왼쪽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왼쪽 변수에 저장된 정보가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8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선 파악하기 전에,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이 각각이 피싱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안전한 URL로 예측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봤나요?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과연 여러분이 예측한 거랑 맞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실행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Ctrl S로 일단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실행을 합니다. 파이썬 띄우고 run 테스트 파일명 써주면 되죠.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네요. 자, 출력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주소가 보이나요? 첫 번째는, 자, 이 주소가 세이프 링크라고 85%의 정확도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럼 어드레스 타입은 DNS 내용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URL 길이는 54보다 적죠. 그러니까 짧은 거니까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쇼트닝도 없으니까 안전하고, 골뱅이도 없으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표준 포트 넘버를 쓰니까 안전하고, 도메인 나이도 많으니까 안전하고, 리디액션이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하다 했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레이크스가 만기인데 얘는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8가지 중에 7가지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한 가지만 우리가 피싱으로 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이것을 안전한데 이 하나의 요소 때문에 85%의 정확도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주소가 어떤 거 나타내냐? 여러분 눈에 익숙하죠? 바로 우리 머신러닝 for Kids 메인 홈페이지예요.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주소가
안전한 링크라고 판단했어요. 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97%의 정확도로. 한번 우리 볼까요? 도메인 네임이어서 안전, 짧으니까 안전, 그 다음에 shortening 없으니까 안전, include 골뱅이 없으니까 안전, 표준 포트 넘버 쓰니까 안전, 도메인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안전, 그 다음에 리디액션이 4보다 적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했으니까 그래서 안전. 그 다음에 만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그래서 not으로 적혀있죠. 8가지가 모두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까는 85%였죠. 아까보다는 높은 정확도 97%의 정확도로 안전한 링크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링크는 어디를 나타내냐면 BBC 들어봤어요? 매우 오래되고 명성 있는 웹사이트예요. 이것은 1996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진짜 BBC의 주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머신러닝에 대한 위키피디아 내용인가 봐요. 그 주소는 안전하대요. 97%의 정확도로 안전한 링크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메인 네임이니까 안전, 54글자보다 이하니까 짧아서 안전, 쇼트닝 없으니까 안전, 골뱅이 없으니까 안전, 표준 포트 번호 80이나 443 썼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안전, 도메인 나이가 오래돼서 안전, 리디액션이 4보다 적으니까 안전, 그 다음에 내년에 만기가 안 되니까 not으로 돼 있어서 안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8가지 안전이죠. 전부 다. 그래서 97%라는 높은 정확도로 세이프 링크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는 머신러닝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또 다른 안전한 링크였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 주소는 100%의 정확도로 피싱 링크라고 했어요.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피싱이니까. 그것도 100%로 확신을 하네요. 한번 볼게요. 어드레스 타입, 유형은 IP 주소네요. IP 주소는 피싱의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체크. 그 다음에 URL 길이는 짧으니까 안전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shortening 없으니까 안전하고, 골뱅이 없으니까 안전하고, 표준 포트 넘버를 쓰니까 안전하고. 근데 도메인 나이가 우리는 나이가 있어야 길수록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6개월 이하로 짧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체크, 의심해 볼 만하죠. 리디에이션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안전. 그 다음에 만기가 된대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총 3가지가 의심해 본 걸 봐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 3가지 기준에 의해 100%라고 피싱링크라고 판단을 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주소는 아까 우리 3번째 본 이 사이트와 동일한 주소예요. 단지 IP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하, 그 다음에 만기됐다는 이유로 피싱으로 본 것인데 이거는 오류를 낸 거죠. 이렇게 컴퓨터가 여러가지 속성들로 판단을 내렸지만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여러분들은 다른 속성들,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쓰면 얘가 오류를 내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아까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오류를 나타낸 거예요. 머신러닝 for kids.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제 5번째 이 주소를 볼 텐데요. 이것은 100%의 정확도로 피싱 링크라고 이제 판단이 내렸네요. 그럼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소 유형은 DNS 네임이니까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URL 길이가 54글자 이하니까 짧으니까 안전하고, 근데 shortening, 리디액션과 유사됐죠. 근데 얘가 yes로 적혀있으니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골뱅이까지 사용한다고 yes 돼 있네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표준 포트 넘버를 쓰니까 안전. 근데 도메인 나이가 6개월보다 적으니까 너무 짧아서 의심해 볼 만하고, 리디액션이 아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하다고 했는데 4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이 만기가 된다면 내년에 5가지, 즉 8가지 중에서
5가지가 우리가 피싱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의 정확도로 피싱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BBC 뉴스의 웹페이지입니다. 이는 몇 번의 리디에이션을 사용하여 원래 주소를 숨긴 건데요. 아마 컴퓨터는 이를 피싱이라고 의심해서 오류를 낸 거예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5가지나 피싱이라고 의심을 하니까 이런 결과물을 나타내서 오류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런 주소가 있어요. 엄청 길죠? 이러한 주소는 100%의 정확도로 피싱 링크래요. 한번 판단해 볼게요. 도메인 네임이니까 안전. 근데 75글자 이상이죠. 너무 길죠. 길면 길수록 뭔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고, 쇼트닝은 없으니까 안전. 근데 골뱅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고, 표준 포트 넘버를 이용하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나이도 있으니까 안전. 리디에이션이 4보다 적으니까 안전. 근데 expiry 만기가 되죠, 내년에. 그래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8개 중에 3개가 의심이 되네요. 그래서 100%의 정확도로 피싱으로 봤는데, 과연 이 주소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진짜로 피싱 웹사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류를 내지 않고 정확하게 머신러닝 모델이 판단이 잘 내린 거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러한 주소가 있어요. 어디까지려나? 정말 기네요. 이것이 100%의 정확도로 피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도메인 네임을 썼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75글자 이상이니까 너무 길죠, URL 길이가.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볼 만해요. 쇼트닝은 사용 안 했으니까 안전, 골뱅이 없으니까 안전, 표준 포트 넘버를 쓰고 있으니까 안전. 그런데 도메인 나이가 짧죠. 그래서 의심하고, 리디에이션이 4 이상이죠. 4를 초과하죠. 그러니까 5, 6, 7을 이렇게 포함하겠죠. 그래서 얘는 의심해보면 하고 만기가 된대요, 내년에. 8가지 중에 4가지, 절반이 의심해볼 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100%의 정확도로 피싱 웹사이트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진짜 피싱 사이트였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컴퓨터가 2, 4, 6, 7가지 중에서 2개를 오류를 냈어요. 이 2개 오류를 줄이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 수업이 끝나면 이 8가지 속성들 있죠. 이 8가지 속성 외에도 어떤 속성을 넣어야 오류를 줄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즉 똑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URL을 넣어서 실행할 수 있는데, 피싱 URL은 여러분이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것이 있죠. 여기 PC탱크, 여기에 있는 것은 피싱 웹사이트라고 보고가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겠죠. 네이버나 다음, 그런 것들은 피싱 웹사이트가 전혀 아니겠죠. 그런 것들도 여기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안전하고 아니면 피싱인지 올바르게 판단해내는지 실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하죠?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는데 시각화로 나타낸 의사결정 나무 분류기가 있어요. 이는 어디에서 확인한다 했죠? 그렇죠. 학습 및 평가에 들어가서 Describe your 모델을 누른다고 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요 밑에 부분이 컴퓨터가 예측한 부분인데, 이 예측한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면 왼쪽으로 가고, 예측한 것이 맞지 않았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써볼 건데요.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세부 사항들, 즉 속성들이 있을 때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나요? 첫 번째 예측을 했는데 맞아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두 번째 예측했는데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낸 의사결정 나무 분류기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오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보여준 8가지 속성 말고 다른 속성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 여러분 안녕.